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119쪽입니다. 119쪽.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교재 119쪽을 보면 중개사무소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장소가 중개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내용이 어려울 게 없는데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요 단어랑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살짝 보면 법 제13조에 가보면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라 그래. 그러면 또 적고 싶다, 그죠? 1등록 1사무소의 원칙 적고 싶은데 그런 거 적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다 알아져요. 자, 그 밑에 가보면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어요. 그 다음에 7항으로 바로 내려와서 거기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자마자 몇 가지를 또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요 이중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본 것처럼 우리는 등록을 할 때 한 분밖에 못해요. 그래서 두 분 등록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서 일을 해야지 두 군데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개의 사무소를 가지면 안 돼요. 사무소를 두 개 가지면 안 되는데 요 두 개 가지는 게 뭐까지 포함이 되느냐면 임시중개시설물까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배울 건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어요? 벌을 주겠어요? 벌을 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거는 사무소문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그래요. 요 두 개는 요거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요 세 개는 당연하게 야도 포함이 돼요. 야는 행정형벌이라는 걸 받는데 뭐를 받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줄을 좀 외워달라고 부탁드린 거 있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10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얼굴을 잘 모르니까 아직. 그래서 그분이 어디 앉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겠어. 그래서 집에서 10번 적어 온다고 얘기했는데 적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여러분들하고 생소해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고 상대적 등록 취소고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여기 있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거예요. 중개사무소. 사무소는 한 군데밖에 한 개밖에 못 가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여기에 사무소를 두고 요 길 건너에 사무소를 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다가 적발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제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칠판에 이걸 100번 적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100번 적어요. 그러면 100번 적으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습관대로 계속 따라만 적는다.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게 무슨 논리가 있어? 이거 논리 없어요. 그냥 외우면 그대로예요.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사무소.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양갈로 1번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1등록 1사무소 원칙. 그러면 사무소를 2개 가지면 뭐가 돼요? 이중사무소.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란 걸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사무소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들 수 있냐면 법인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 알면 돼요. 자, 책이 넘어갈게요. 자, 책이 넘어가니까 양갈로 2번에 가니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임시 시설물 설치 금지하고 돼 있죠. 그죠? 우리 여기서 공부 다 했단 말이에요. 요 공부 다 했는 걸 거기에 가보니까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이를 위반 시는 뭐라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갈로 열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떻게 해요? 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 거기에 책을 밑줄 긋는 게 아니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요걸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 요걸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양갈로 3번 중개사무소 내부의 게시물입니다. 자,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 책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책하고 친해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글자에 빠지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저기 행정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 그래갖고 빼빼로도 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벽에 보면 저기도 좌측이든 우측이든 벽에 뭔가가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해도 그 회사의 총무과 뒤에 가보면 뭔가가 항상 걸려져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도 벽에 걸어야 되는 게 이게 게시 의무예요. 이 게시를 해야 되는 게 아주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배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분이에요?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사무소 벽에 뭐가 걸려져 있을까? 책 보고 대답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뭐 그래야 돼? 자격증 그래야 돼요. 자격증을 거는데 요 자격증은 원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본 걸면 틀려요. 원본 걸어야 돼. 원본. 자, 이게 원본. 그러면 제가 번호를 5개 적어놨으니까 5개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는 모르더라도 또 한두 개는 생각이 더 날 수 있잖아. 뭐 걸으면 될까? 자, 이제 표현이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좀 세련돼야 돼요. 그죠? 등록증은 맞는데 거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야. 개설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에요. 개설 등록증. 이것도 뭐를 가냐면 원본을 걸어야 돼요. 사본은 안 돼요. 요 두 개는 항상 원본이란 개념이에요. 원본이에요. 자, 이거 말고 젊은 학생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책 보지 말고. 나 고개 숙이는 거 되게 싫어해. 그렇죠? 왜냐하면 틀려도 괜찮은 거야. 이래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이거 외워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그지 알았다, 그죠? 뭐 걸어야 돼요. 자,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배워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의뢰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보증 설정에 관한 것을 걸어야 돼. 근데 원본 사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보증 설정에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고객들이 사무실에 가서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가면 그냥 공짜로 해요? 아니죠. 돈 줘야 되잖아. 네. 그렇죠. 보수 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 요율표를 걸어야 돼. 4초 등록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요게 5개예요. 자, 요 5개인데 이걸 우리가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 그러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시험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중개사무소 안에 개시 의무가 없는 것은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요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한 개만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등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죄송해요. 아이고, 계속. 등수보자 이렇게 왜 등수보자. 누가 1등 했는지 벽에 걸어놓은 거를 보고 누가 1등 했는지 보자. 등수보자. 그래서 두 개니까 등등수보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어. 세로로 적으면 5글자. 등등수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게시하라 그러는데 게시하면 안 하면 상조요 벌줘요? 벌줘. 벌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공인중개사법은 뭐 하지 않으면 뭐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줄을 안 외우면 이거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박스 안에 1호 큰 1번 지금 120쪽 120쪽의 중간에 가면 박스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큰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본.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등록증 할 때 등에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일표 할 때 중개보수할 때 숫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의 자격증 뒤에 뭐라고 돼서 원본. 그래서 자격증 할 때 자자에다 동그라미. 원본에다가 원본 네모. 자, 위에 1번에도 원본 네모.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할 때 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할 때 등. 그러면 여기는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이 순서만 다르게 한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등등수 보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런 얘기.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게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두 번째 그 밑에 줄에 가보니까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게시한 경우에도 위반이니까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갑니다. 4번 중개사무소의 명칭하고 돼 있어. 자, 사무소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젊으신 분한테 나이가 어르신 분한테 물어보냐면 조금 세월을 사신 사람은 집도 사고 집도 팔아봤으니까 사무실에 많이 가봤단 말이야. 근데 안 가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있어. 간판. 그 간판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사무소 간판을 많이 지나왔다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 사무소 간판을 아무리 안 지나도 5개를 지나야 집에 가. 그 중개사무소 간판이. 그럼 우리 학원도 간판이 있잖아. 그렇듯이 중개사무소도 간판이 있다고. 간판 이름이 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다리면 시간이 가니까 안 되겠다, 그죠? 자,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뭐라고 걸려져 있어요? 자, 그게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니까 요 앞에다가 나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 이쁜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돼요. 호박 공인중개사 해도 돼요. 토마토 해도 돼요. 아무 걸로 돼요. 요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이걸 적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니면 법 위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칭 6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이거 쓰면 위반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부칭 6조는 당연하게 뭐만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위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용하라는데 이거 안 하면 상주가 벌주가? 벌죠. 그래서 이것도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책은 모든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면 1항을 볼게요. 120쪽에서 밑에서 5번째 줄. 자, 거기에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돼. 위반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계속 그런다 그죠? 계속 열심히 줄 끊는다 그죠? 그럼 책에 전부 줄만 꺼야 돼. 다 그 얘기인데 뭐.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니까 다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는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 여기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줄을 정확하게 알면 책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 그럼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두 번째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위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와요. 위에 있는 단어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이거 안 되면 상 줄까 벌 줄까? 벌 줘요. 이것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알아요. 100% 다 알아.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거를 시험을 치면 못 맞춰. 왜? 그냥 수업 시간에 고개만 끄덕끄덕 다 알았네. 다 알긴 뭘 알아. 머릿속에 없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2번 121쪽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뭐가 나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왔어요. 간판의 성명 표기 의무, 간판 실명제.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도 잠깐 간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 간판에 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적을게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오늘 날씨가 춥더라도 그냥 거기에 살짝만 들면 간판 보이니까 거기 가보면 여기에 여러 개의 글씨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기가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걸 적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반대로 적으라고 하는 것을 적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위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뭐를 적어야 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야 돼요. 여기에 전화번호 막 적혀있는데 이거는 적고 안 적고는 법에서 따지지 않아. 반드시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야 돼. 요걸 적지 않으면 요게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요게 요 문자 위반으로서 뭐가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요 얘기를 살짝 한번 볼게요. 양갈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에 갑니다. 네 번째 줄에 가보면 옥상 간판에는 그 옥상 간판이든 뭐든 다 그냥 간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간판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밑에 가니까 위반 시는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어딘지 찾았죠, 그죠? 자, 그럼 그 밑에 갈게요. 양갈로 6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간판 철거 의무입니다. 자, 또 저를 봅니다. 또 저를 봅니다. 자, 여긴 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돼. 그럼 간판 철거란 게 뭐냐면 간판을 떼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면 간판을 떼어낼 경우가 몇 개라고? 요 3개잖아, 3개. 내가 3개란 거 물었단 말이야, 3개. 언제 간판을 떼야 되냐? 언제 간판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쌤은 지금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을 잘하시는 분이 정말 이 순간에 저런 대답을 하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책을 보고 대답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왜 간판을 떼어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폐업하면 간판을 떼줘야지.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어. 그럼 또 언제 떼어줘야 될까? 우리 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봤어. 근데 우리 쌤은 앞으로 대답을 하면 안 돼. 잠시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혼자만 아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내년 5월 달 되고 열심히 대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사무소 이전이
자, 이게 사무소 이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는 이 간판을 떼어줘야 다른 사람이 간판을 붙여줄 거 아니야. 그렇죠? 사무소 이전. 폐업이야. 저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간판을 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우리는 칠판에 적는 이 자체가 다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한다, 그죠?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나면, 야, 어느 과목 교수님께서 이번에 시험 나온다고 찍어줬는데 그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시험 문제를 찍어주는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찍어주는 건데, 이게 다 찍어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돌아가면서 매년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34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내가 출제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간판 철거하는 거 몇 개요? 3개. 그럼 이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처분.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간판을 떼내는 거잖아. 자, 우리가 허리가 아파갖고 여기에 몸에다가 파스를 붙였어. 그렇죠? 이 파스를 떼내잖아. 떼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패치라고 외우는 거야.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패치를 떼내는 거야. 이 패치 이렇게 기억하면 돼. 외우는 것도 요령이 있으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들으면 다 알아요. 제가 요 얘기할 때 잘 들어놔야 돼. 그죠? 1월 달이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켜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1월 달이 되면 이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간판 1인 철거 사유가 해당이 되면 며칠 안에 간판을 떼야 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떼어줘야 돼. 간판을 며칠 안에 떼야 돼요? 지체 없이. 7일 안에 간판을 떼야 된다면 틀리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간판을 떼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첫째 줄 끝에 네 글자가 눈에 보이죠? 뭐라고? 지체 없이. 자, 1번에 가면 사무소 이전할 때 이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면 폐업할 때 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때 취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 패치하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한 장을 넘어갈게요. 자, 한 장을 넘어가면 양갈로 7번. 중개 대상물 광고의 성명 등의 표기 의무. 자, 또 저를 잠깐만 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과목 배워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썼던 단어만 써야 돼. 가능하면 과거에 그냥 사회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용어를 쓰지 말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야.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에 대한 행동, 이런 거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누구에 관한 거, 이쁜 아가씨, 이쁜 총각, 이거 아니잖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렇죠? 광고를 누가 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누구에 다 그렇게 줬는데 개업, 공인, 중개사가 광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또는 집을 하나 팔고 싶어요. 자, 집을 사러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소장님 좋은 집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눌리면 요 근처에 집이 어디에 나왔다는 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본다는 거는 상대방에서는 광고를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걸 누구가 올릴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일반인이 올리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일반인끼리 저들끼리 하라는 거 우리 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위에 관한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에서 이거는 반드시 광고를 할 때 포함을 시키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를 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요게 마찬가지로 이게 또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단어가 하나가 뭐가 더 붙느냐면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것만 해야지. 중개보조는 광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사무소의 명칭.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소 명칭을 광고할 때 표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뭐 무슨 구까지만 등록관청 단위까지만 광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는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광고에 올리든지 아니면 사무소에 있는 전화번호를 올리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돼. 요게 빠지면 여기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니까 내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어디에 있든 해운대에 있는지 진구에 있는지 그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122쪽에 양갈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에 갑니다. 자, 네 번째 줄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명시해서는 안 된다. 찾았죠? 자, 그 밑에 박스에 오니까 중개사무소에 뭐가 나와요? 소재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연락처. 그 다음에 명칭.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야 돼. 단지 수업 시간에 적는 거는 책에 있는 거와 순서만 달라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 순서가 바뀌느냐 하면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내년도에 시험 치러 가기 전날까지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나와요?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할 때 사항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위에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요 동그라미 1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더 구체적 사항도 광고를 할 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에 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니까 박스 안에 영제 17조의 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자, 거기 가니까 1호에 가니까 뭐가냐면 소재지.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면적. 그 다음에 3호에 가니까 가격, 4호에 가니까 중개 대상물의 종류, 5번에 가니까 거래 형태. 만약에 그게 건축물이면은 몇 층짜리냐.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에 다에 가니까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를 적어야 돼요. 이걸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구별하려면 위에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편리상 그냥 법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전단지 광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중개사무소 근처에 뿌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거 플러스 인터넷을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할 때는 요 내용 플러스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건축물이면 이게 몇 층짜리냐.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사용 승인 준공검사라고 한 얘기는 이게 몇 년 되었냐는 거야. 그 다음에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이 몇 개인지, 주차 대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할 때는 요걸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빠지면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이 두 개를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게 일단은 소위 말하는 전단지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되거나, 여기에다가 인터넷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거나, 여기까지만 알면 시험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볼게요. 자, 우측에 가보면 동그라미 4번 왔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봐요. 아까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요거를 쓰면은 안 되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런 방법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니까 또 벌 줘야지. 그래서 또 뭘 받는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는 모든 게 뭐 해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모든 내용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오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동그라미 5번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또 뭐가 냐면 500만 원 이하가 돼. 와, 진짜 많다. 그죠? 여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에 가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는 간판 철거. 이것도 1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요번엔 또 뭐가 나오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네. 자,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예를 드는 거야. 자, 여기에 계신 요 소장님이, 요 세 분 소장님이 이제 광고를 올려놨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광고야.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가서 소장님 요 물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요 앞에 계신 소장님이 끌적끌적하면서 5분 전에 팔렸는데요. 이 물건이 5분 전에 팔렸대. 뒤에 계신 분이면 요거 10분 전에 팔렸는데요. 요 소장님은 15분 전에 팔렸네요. 이게 뭔 얘기야? 그럼 이게 실제로 이 광고가 이제 이 물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는데 사람들 우리 사무실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부당한 표시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느냐면 부존재예요. 부존재가 뭔지 알죠? 이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광고에서 사람들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기는 있는데 다르게 하거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자, 뭐 부산만 해도 그래도 이제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지하철이 없는 시골에 살아. 지하철이 없는 동네야.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요즘 전부 제1순위가 뭐냐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그래서 인공위성을 딱 보면 여기가 있고 여기 산이야. 여기 산이야. 직선거리는 산 넘으면 500m밖에 안 돼. 근데 가려면 돌아와야 돼. 2km를 돌아와야 돼. 근데 광고를 할 때는 뭐라고? 역세권 500m.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2km인데 인공사진으로 지금 인공위성으로 지금 500m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과장.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없는 거 광고해도 안 되고 다르게 해도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해서도 안 돼요. 요런 광고를 하다가 잡히면 여기 뭐가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박스 안에 왔어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걸 세 글자로 고치면 뭐가 돼요? 부존재. 자, 니은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어떻게 해요? 다르게. 그 다음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은 뭐가 돼요? 과장되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 부존재, 그 다음에 다르게, 과장. 자, 그때 디귿에 가보면 그 밖에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할 때 이게 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할 때 해치거나 네모. 요런 광고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뭐가 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광고가 나오면 광고가 크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의 광고가 있어요. 칠판에 다 있어. 칠판에 다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은 단순 비교를 하면 뭐가 제일 센 거야? 여기 제일 센 거죠. 이게 제일 센 거, 얘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경중을 갖고 우리가 보면 적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여러분들 힘들게 학원에 다니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자격증을 딸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고생도 안 한 사람이 막 광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없는 거를 광고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면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중이 약간 느낌이 와야 된다. 그죠? 요 표현.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8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모니터링이라고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탤런트나 가수야. 그래서 TV에 나왔어. 아니면 또 공연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가족이 잘 하는 것을 보고 혹시 부족한 것이 뭔고 이런 걸 갖다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광고가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것 플러스 소재, 면적,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이면 몇 층이냐, 몇 년이냐, 방향이냐, 방은 몇 개냐, 욕실은 몇 개냐, 주차 대수는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광고를 여기에 높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내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이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인터넷의 광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돼 있어요. 얘한테 이 광고가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라라고 했는데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단어가 어디인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123쪽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구가 모니터링해요? 국장이에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로 갑니다. 네 번째 줄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 시에는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책이 넘어가서 127쪽으로 왔습니다. 127쪽. 자, 127쪽에 오면 중개사무소에 이전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집이에요. 집.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그게 뭐 단독주택이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 진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도 부산 진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무소를 이전한 때란 뜻부터 우리가 분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진구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이사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이사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사 가고 나서 하는 거야? 이사 가고 나서 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사무소를 먼저 이전한 때에는 먼저 이사 간다는 거야. 자, 이사 가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며칠이라고? 10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 10일 자리에 7일 넣으면 틀려요. 간단한 걸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렇죠? 자, 사무소 이전은 이전일로 또 며칠이에요? 10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들을 때는 야, 뭐 그까이 거 모르겠. 근데 우리 숫자가 여러 수십 개가 나와요. 거짓말 좀 못하면 여러 수백 개가 나와요.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사무소 이전할 때 요 이자만 딱 보는 거야. 이걸 거꾸로 돌리면 뭔 말인지 잘 몰라. 이자를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아직도 뒤뜰에 호박 안 떨어졌어? 자, 그래서 며칠이요? 10일이에요. 10일. 하나씩 외워가는 거예요. 자,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등록관청이 뭐예요? 이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등록관청이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 사무소 소재지야. 그냥 사무소 소재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 진구 A동에 있다가 B동으로 이전하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동 이름은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으니까 A동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B동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이것도 이전이에요. 구만 달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 그럼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부산진구청장한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산진구에 있다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해운대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구가 2개가 나오잖아.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할 구역이 같을 때는 그냥 등록관청이 하는 거야. 근데 이 구가 달라지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진구청장한테 해야 되냐 해운대구청장한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해운대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전 후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되는 거야. 구가 같으면 등록관청이고 구가 달라지면 뭐가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게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전 신고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사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트럭에 실으면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그죠? 최소한 집에 뭐 냉장고가 뭐 2개 또는 뭐 3개, 뭐 세탁기가 뭐 세탁기에다가 건조기에다가 애 거까지 또 세탁기 따로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차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차가 와야 돼. 그래서 큰 차는 우리가 1종, 2종 면허증 갖고 운전을 못해. 그래서 전문 기사를 불러야 돼. 그래서 이사 갈 때는 항상 기사님을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기사님의 성이 신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 갈 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 신기사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신기사. 최기사님은 안 돼요. 신기사님만 데리고 다녀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사를 갈 때는 기존 등록증을 들고 가야 돼요. 사는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 갈 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신기사. 일단 신기사부터 외우고 보는 거야. 그러면 신기사라고 외웠는데 잘라고 누우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와. 오늘 배운 게 신기사인데 신이 뭐지?
그래서 빨떡 일어나서 책 한번 보면 신기사가 머릿속에서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신기사 조기만 나가면 없어요. 한번 고민을 해야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면 자, 우리 교재의 양갈로 2번입니다. 127쪽의 양갈로 2번. 구비서류. 이전 뭐예요? 신고서. 신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할 때 요게 중개사무소 할 때 요 사자.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중개사무소 등록증하고 되어 있다고. 자, 등록증인데 우리는 등록증인데 우리 사무소 벽에 있는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증인데 여기다가 기존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법에는 없는 단어다, 그죠? 법에는 없는 단어. 그냥 법에는 등록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갈 때 신등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신등사는 머릿속에 안 나는데 이사 갈 때 신기사님은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등록증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가요? 신기사. 자, 신기사를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등록관청. 그런데 관할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가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가요? 이전 후 이렇게.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우리 교재 128쪽에 제일 위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자, 요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전 후란 단어가 나와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또 10일 이내 뭐라고 나와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돼. 이거는 구가 달라졌을 때는 이전 후고 구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등록관청.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129쪽에 4번 위반시 제재. 자, 그러면 여기에 위반할 게 뭐가 있냐면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 그러면 11일째 신고하면 위반이 된다는 거야.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책 100번 읽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머릿속에 다 없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따가 우리가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130쪽이 왔습니다. 130쪽. 자, 130쪽에 가니까 법인에 뭐가 나와요? 분사무소.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금방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가 있단 말이야. 누구만 분사무소를 들 수 있어요? 법인만. 그치? 그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 2분 만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